대한민국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됐습니다. 그야말로 생태계가 깨졌다는 거죠. 태양광이라는 게 폴리실리콘이나 또 인곳이나 모듈이나 이런 어떤 협력업체부터 시작해서 1차 협력, 2차 협력, 3차 협력을 통해서 이 태양광 산업이 대기업까지 OCI까지 아니면 하나 솔루션까지 이렇게 합쳐지면서 하나의 큰 산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산업 자체가 붕괴됐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계 3위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체가 OCI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국내 태양광 사업을 철수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세계 3위입니다. 세계 3위. 세계 3위 업체가 그만둔다 이러면요, 그 밑에 하청업체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제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OCI의 해외 공장인 말레이시아로 가야 돼. 근데 말레이시아는 이미 공장이 형성되어 있고 협력업체와의 어떤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 가기도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 참. 일단은 20일부터 2공장, 3공장부터 문을 닫고요. 1공장은 태양광 모듈 대신에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으로 바꿔서 5월부터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왜 폴리실리콘 태양광 소재 회사가 문을 닫느냐? 지금 굉장히 시장이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시장이. 중국의 저가가 세계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폴리실리콘 회사들은 중국 회사한테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싼 인건비와 싼 전기료, 싼 원재료, 이 싼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막 밀어붙이니 대한민국 같은 경우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전기료만 해도 3배나 더 비싸죠. 인건비 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원재료는 또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거기도 또 수입하는 비용이 붙어요. 게다가 각종 세제도 낮춰졌죠. 법인세는 올라갔죠. 그러니 기업이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기업이 망한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여러분 망해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대기업이 이렇게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다. 이것은요, 그만큼 국부의 손실이고요, 그만큼 경쟁력의 손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LG가 그죠? 스마트폰 공장이 평택에 있는데 그 평택 공장 철수하기로 했죠. 그 이후에 두 번째 충격이에요. 그나마 스마트폰 공장은요, 삼성전자라는 거대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격이 덜했는데 태양광 폴리실리콘 회사는 OCI가 유일하진 않지만 가장 큽니다. 게다가 세계 3위 회사고요. 이런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니 충격이 클 수밖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 그 태양광의 가장 큰 회사인 OCI가 태양광 폴리실리콘, 태양광 소재 회사에 대한 공장을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참 이런 아이러니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정부는 키운다고 하는데 대기업은 문을 닫을 정도고. 그도 그럴 것이 OCI는 지난해 영업이익이요,
아니죠. 영업 손실이죠. 영업 손실이 1,807억 원입니다. 분기로 따지면 2018년 4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적자예요. 5분기 연속 적자. 기업이 5분기 연속 적자가 된다는 것은요, 계속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출 대단해요. 매출이 2조 6,051억 원이나 됩니다. 2조요. 물론 이것도 전년 대비하면 16.3%나 감소한 거예요. 문제는 단기 순손실입니다. 영업이익은 흑자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을 잘 굴리면 단기 순손실은 좀 좋아질 거 아니에요? 단기 순이익은. 그런데 영업 OCI는 단기 순손실이 8,093억 원이에요. 8,093억 원. 이러면 버텨낼까요? 버텨내기 힘들죠. 게다가 5분기 연속 적자니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부분의 업계에서는 뭐라고 했나 하면 올해만 버티면 태양광 산업은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올해만 버티면. 근데 그 올해를 못 버틴 거죠. 아니, 안 버틴 거죠. 이대로 가서는 태양광 산업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태양광은요, 이 폴리실리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폴리실리콘을 녹여서 결정으로 만드는 인곳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곳. 그 다음에 웨이퍼가 있고 셀이 있고 모듈이 있고 발전소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폴리실리콘이 어떻게 생각하면 핵심이에요. 핵심. 이 핵심을 OCI라는 대기업에서 국내에다 공급하고 세계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망하면 생태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발전소 시스템, 이게 하나하나 계속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고요. 태양광 산업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예요. 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한다 이러면요, 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농가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이게 2018년부터 보조금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보조금을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머지 폴리실리콘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부품들이 활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들은 많이 생산한 거예요. 근데 보조금을 2018년에 팍 끊어버렸습니다. 팍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생산 시설은 엄청나게 갖춰놨죠. 그죠?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안 주니까 농가나 기업이나 이게 태양광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된 거예요. 공급 과잉. 심지어 전 세계 시장의 공급 과잉 물량이 140%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급 과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공급이 많으니까 수요는 줄고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요.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태양광이 폴리실리콘이 1kg당 400달러를 냈습니다. 400달러. 지금요? 7달러입니다. 7달러. 87%나 폭락했어요. 87%가 폭락을 하니 이게 견뎌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공급은 엄청나게 많고 수요는 줄어들고, 그러니 중국 기업들은 세계로 저가 물량으로 막 내보낸 거예요. 막 내보내니까 공급은 과잉되고 전 세계 시장 자체가 그냥 콱콱콱콱 내려앉았던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만드는 태양광 소재가 기술력이 중국보다 월등하냐? 그렇지 못하답니다. 중국도 엄청나게 많이 따라왔어요. 중국 제조 2025라는 걸 가지고 중국은 그동안 투자를 엄청 해서요. 그 분야의 기술력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심지어 우리 업체의 인력들까지도 데려갔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만큼 따라 올라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400달러였던 것이 7달러가 되면 버티겠습니까? 지금 임계점이 13달러라고 해요. 킬로그램당. 그런데 7달러가 되면 생산해서 판매하는 만큼 적자다. 그러니 OCI도 산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예,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만 버티면 산다고 했는데 올해를 안 버티겠다는 거죠. 이거 어차피 미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중국이 저렇게 저가로 계속 밀어내는 한 미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고부가 가치 쪽으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고부가 가치라는 것도 결국은 중국의 기술력이 따라오는 바람에 특별한 고부가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웅진이 어떻습니까? 웅진그룹 셀러리맨의 신화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윤석금 회장이라는 분이 말입니다. 그분이 태양광에 투자를 잘못했다가 웅진그룹 전체가 흔들흔들 결국은 웅진의 핵심인 코웨이를 매각하기에 이르렀잖아요. 매각하기. 이게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투자 잘못하면요. 한 방에 대기업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OCI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접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OCI가 접는데 태양광 산업이 이렇게 망하는데 첫 번째는 공급 과잉. 중국이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 가격 하락이라니 가격 하락. 두 번째는요. 전기료가 엄청 비싸요. 중국에 우리는 3배 정도 됩니다. 3배. 전기요금. 아니 중국이 전기요금이 10원 하면 우리는 30원이라는 뜻인데 이 30원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3배나 차이 나는데. 왜냐고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데는요. 원가 중에 전기요금이 40%나 차지합니다. 40%.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려면 전기요금이 원가의 40% 차지한다니까요. 그러니 전기요금이 비싸면 비싸는 만큼 원가는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면 가격 경쟁력은 떨어진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쓰는 것과 동시에 탈원전 정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옛날에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산업을 육성하고자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기업 자체를 적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죠. 그러니 비싼 전기료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중국 상무부가 또 미국 상무부인가요?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를 때렸습니다. 반덤핑 관세를. 중국은 2014년부터 한국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때렸어요. 그러니 이 반덤핑 관세를 때린다는 것은 관세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고 안 그래도 원가가 올라간데 거기에 반덤핑 관세까지 붙으면 가격 경쟁력에서 꽝이죠. 꽝.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유는 있죠. 중국은요. 반덤핑 관세를 때린 이유가 정부가 보조금 주면서 민간이나 기업에게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태양광 모듈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면 안 되잖아. 여기에 그냥 정책적으로 대한민국 기업 들어오지 마라 하고 반덤핑 관세를 때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기업, 타국 기업에 대해서 그런 반덤핑 관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 폴리실리콘 이거 OCI 입장에서는 그냥 충격이죠. 충격.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완전히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직격탄을. 아마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군산 지역의 군산 이번에도 군산이에요. 이번에도 군산. 예, 이번에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동안 많았냐? 굉장히 많았습니다. 군산에는 한국 GM 군산공장 문 닫았죠. 한국중공업 조선소 문 닫았죠. 현대중공업 조선소 문 닫았죠. 이번에 또 OCI 공장 1공장, 2공장, 3공장이 일단 문을 닫습니다. 5월 달에 1공장은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해요. 재개를 반도체형 폴리실리콘 생산 시설로. 그렇다고 하지만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잖아요. 예. 이게 OCI 군산공장 이 세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1100명입니다. 1100명. 이 1100명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이게 본사 1공장, 2공장, 3공장에 근무하는 인력만 1100명이에요. 여기에 1차 협력회사, 2차 협력회사, 3차 협력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보태면요. 거의 2배 이상, 2000명 이상이 또 실직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야, 참 큰일 났네요. 그죠? 큰일 났어요. 중국의 저 저가 공세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에서 타격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는 안 그렇습니까? 철강은 안 그렇습니까? 조선은 안 그렇습니까? IT는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15개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면 중국에 대비한 우리의 보관도 있어야 합니다. 예. 이게 문재인 정부가 가장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경제를 진짜 못하잖아요. 경제를. 중국이 앞으로도 지금 계속 저렇게 저가로 엄청난 대규모 물량 공세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보완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사실 경제 자체를 모르잖아요. 저는 경제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경제가 계속 꽝꽝꽝꽝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니까 말입니다. 하루빨리 경제를 좀 알고 실험경제 하지 말고요. 이상한 뭐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라는 등 공정경제라는 등 기업을 위한 친기업적인 정책이 빨리 정착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